저 사람들이 뛰쳐나가면은 총선에서 당이 분열되고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뭐 100표, 200표로 당락이 좌우되는 마당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가 됐으니 이른바 연포탕이라고도 계속 이런 그 화학과 포용을 주장을 했으니 무언가 당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옥의 T,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해드릴 게 바로 저거죠. 옥의 T,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대표, 김기현 대표가 한 사람은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을 만들어 둔 것이죠. 기본적으로 최고위원이 4명, 그 다음에 또 청년 최고위원이 1명, 이렇게 돼서 5명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1명을 지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지명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강대식입니다. 강대식.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왜 하필 대구 동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을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게 조금 지금 이 깔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깔끔하지 못한 강대식 의원이 대구의 동을에서 지금 지역구의 초선 의원인데요. 바로 그 지역구의 전 주인이 거기에 터줏대감을 잇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그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자기 사람을 거기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강대식 지금 초선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승민 그 캠프에서 대외전략 본부장 뭐 이런 타이틀을 맡고 유승민을 위해서 열심히 뛴 분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지역구를 자기한테 물려준 거니까 사실상 그 대구 동구는 유승민의 텃밭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번을 당선이 됐는데 자기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기의 측근인 강대식에게 당신 나가서 국회의원 해라라고 준 것이니까 당연히 저 강대식 의원의 주구는 유승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유승민이 저렇게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비주류로 되자 그 유승민 쪽에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친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 강대식 의원이었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53%를 득표를 한 이 김기현 대표가 나머지 47%를 사실은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포용하고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고 그래서 비주류로 남게 되는 대표가 아닌 쪽에서는 다 주류와 비주류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권을 쥔 쪽에서는 주류가 되는 것이고요. 당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쪽은 다 비주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류와 비주류의 그렇게 구분이 냉혹한 그런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해가지고 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더더군다나 그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을 지명을 했다. 그렇다면 김기현은 왜 그랬을까? 유승민이라든가 누굽니까? 이준석 그 계를 당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로 이른바 계속 지금 코너에 물면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뛰쳐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은 아마 생각을 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천하람이 14.98인가요? 약 15% 정도의 당내에서 당원들의 일정 세력은 바로 이준석과 유승민의 그 관할 체제에 놓여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뛰쳐나가면은 총선에서 당이 분열되고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뭐 100표, 200표로 당락이 좌우되는 마당에 저 사람들이 나가서 물론 탈당을 할 거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탈당을 하면 공멸이라는 것을 유승민이도 잘 알고 이준석도 잘 압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바른미래당, 뭐 새보수당 이런 식으로 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나가서 뭔가 좀 참신한 그 정당을 만들면은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미 한두 차례 그런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예, 그럼 뭐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 탈당을 할 수는 없는 마당입니다만은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가 됐으니 이른바 연포탕이라고도 계속 이런 그 화학과 포용을 주장을 했으니 무언가 당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 쪽의 사람, 네, 안철수 쪽의 사람은 뭐 사실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아마 주려고 해도 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그것도 아주 유승민의 직할 부대로 이 거론이 되는 강대식 대구 동구 출신의 이분은 거기에서 구청장을 했나요? 또 그 다음에 구의원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의 텃밭에서 아주 계속 거기에서 구의원, 뭐 구청장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그 지역의 토착 정치인인 것이죠. 그러다가 유승민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그대로 지역구 의원을 이 바톤을 받은 것인데요. 글쎄 제가 굳이 김기현의 입장을 두둔을 하자면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했음직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당내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승민의 직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하필 유승민, 이준석께냐 차라리 황교안이나 차라리 안철수 쪽 사람을 픽업을 해서 지명직 최고위에 앉히는 게 차라리 더 좋은 모양새다. 왜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그러려고 아주 전폭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53% 그렇게 몰표를 1차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냈겠느냐. 그러니까 표를 던진 아주 진성당원의 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우리는 이준석과 유승민이라면 아주 이가 갈린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강행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이렇게 찢어지고 더더욱더 이준석의 저런 그 당내 총질, 분란질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생각한 하나의 차선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간이님, 네, 얼간이님. 예, 김 박사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것은 차선책이었다고나 할까요? 황운하한테 당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동정심으로 국회로 보냈더니만 자기가 대단해서 된 양 그 은혜도 모르고 가끔 염장을 지를 땐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아주 우리 얼간이님 예, 퇴출 대상입니다라고 예, 소중한 정성을 보내줬는데요. 아이고 참 예, 아주 거액을 또 보내주셨네요. 예, 얼간이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만은 정말 아주 상당히 지금 서운해하셨군요. 황운하 여러분 아시죠? 울산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김기현하고 그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송철호하고 울산시장을 경쟁을 할 때 그거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황운하 아닙니까? 지금은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황운하한테 당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동정심으로 국회로 보냈더니만 자기가 대단해서 된 양 그 은혜도 모르고 가끔 염장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얼간이님 같이 생각을 한 야, 도대체 저렇게 압도적으로 결선 투표도 가지도 않고 1차에서 끝나게끔 표를 몰아줬더니 어떻게 저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저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주 속 깊은 마음이 우리가 이준석 그 유승민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하나라고 아주 지금 염장을 질러도 부준수지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군요.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깨동무님. 예. 솔직히 김기현이 조금 문제입니다. 예. 어깨동무님 맞아요. 안철수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위에 진정 일했으면 합니다. 우리 박경련님, 어깨동무님.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 깔끔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제가 아예 오기티라고 하죠. 아주 큰일 난 사안은 아닙니다만 최고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물론 거기에는 대표라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와 이런 토의는 하지만 결정은 이제 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1인 대표 체제인 것이죠. 단지 최고위원은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이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손치더라도 이준석과 누굽니까 유승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다 깽판을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왜 하필 이 표를 준 당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리인을 갖다 앉혔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오게티라는 아주 순화된 그 용어를 쓰고요. 아마도 김기현 대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당을 자꾸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강대식 여기 앉혔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말도 조심하고, 더더군다나 총선 앞두고 자꾸 내부 총질을 하는 거, 그거 삼가해.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 다 이 강대식을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나가도록 해.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대식을 최고위원회 지명직에 앉혔을 것이다 하는, 저는 논평을 해드립니다. 예, MJP님, 제 말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김기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윤정부에서라도 몰표 준 거다. 유승민 개가 웬 말이냐. 연포탕도 연포탕 나름이다. 예. 김기현이 대화합을 하려고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븐님. 박종군님도 오셨군요. 국힘당 총선은 비대위 체제에서 치를 것이다. 공천 싸움으로 분열된다. 우리 박종구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어지면은 아주 난망입니다. 기대 난망. 만약에 정말 지금 김기현 체제가 와해가 되고 또 새로운 김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찾으면서 비대위 체제가 총선 전에 출범이 된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지난 4년간 그 총선에 이어서 폭망이죠, 폭망. 예, 우리 박종구님이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예, 절대 이게 실현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총선은 비대위 체제에서 치를 것이다. 공천 싸움으로 분열된다. 아이고, 안 될 말입니다. 우리 박종구님. 예, 경계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일봉사님도 오셨군요. 김박사 논평도 좋으시고 인물과 목소리 좋습니다. 예, 우리 일봉사님도 저를 한때 이렇게 비행기에 또 띄우셨군요. 예, 비행기에 띄우고 살며시 놔줘야 됩니다. 비행기가 웅 가면은 위에 행가르치다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진석 비대위 그대로 가죠. 어깨동무님이 또 줄을 더 떠주셨네요. 네. 오게티 지명직 최고위원회 문제점과 김기현이 왜 강대식을 지명을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강조를 했지만 또 우리 스패너님들, 금비 스패너님, 경화 스패너님 열심히 지금 이 목이 아픈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댓글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그 의견이라든가 이것은 표출을 하셔도 됩니다. 단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또 이렇게 누가 댓글 올렸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댓글을 올렸느냐라고 하는 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로 간의 어떤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빼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이유에 지지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론의 장으로 살피시면은 충분하게 그 장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